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매달 받던 34만 9,700원이 사라집니다. 팔 수도 없는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요. 올해 서울 아파트 5채 중 한 채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서대문구, 동작구 같은 동네까지 포함돼요. 이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탈락자가 2020년 3만 7천 명에서 지난해 7만 8천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기는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공시가격 얼마부터 위험한 건지, 그리고 탈락 위기에 놓인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기초연금, 기본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 합산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하는데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거기에 연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눠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매달 소득처럼 잡히는 겁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지역, 그리고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 같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공시가격, 정확히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잡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그대로 적용돼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정확히 얼마일 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계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도 없고 부채도 없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할게요.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거기에 연 4%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역으로 계산하면 247만 원에 12를 곱하고 4%로 나누면 7억 4,1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더하면 8억 7,6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략 8억 7,60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9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7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연 3,060만 원, 12로 나누면 월 255만 원이에요.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을 8만 원이나 초과합니다. 다른 재산이 한 푼도 없고 근로소득도 한 푼도 없어도 탈락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 상승분은 통장에 찍히지 않는데 제도는 그걸 소득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번다면 116만 원 공제에 걸려서 근로소득 평가액이 0원이에요. 하지만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집값으로 이미 기준선에 근접한 분이 근로소득까지 더해지면 탈락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구조예요. 부부가구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선정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높아지니까 단독가구보다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죠. 집값이 올라서 탈락 위기에 놓인 분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연금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액에서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해서 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주택은 공적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금리가 훨씬 높은 민간 영목이지론을 써야 하는데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주택연금도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더라도 연금액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집값 상승기에 지금 가입하면 손해다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가입률이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자의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율이 85%가 넘는데 주택연금 가입률은 대상자의 1.89%에 불과해요.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두 번째는 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 재산 평가액이 내려가니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병원, 지인, 생활 인프라가 다 그 동네에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세 번째로 금융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에 적금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이 기준선을 넘기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크게 넘어간 분에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 방식 자체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과거에 도입된 건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득 평가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올해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어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은 내년, 그러니까 2027년 4월 정기 제조사 때 반영됩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택연금 가입이든 재산구조 정리든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아주 조금만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에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기준선 바로 아래 있는 분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돼요. 최소 기준연금의 10%인 34,970원까지는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확실히 넘어가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8억 7,6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은 내년 4월부터 반영되니까 지금부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이사, 금융재산 정리 같은 선택지를 미리 검토해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연금이 끊기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거든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다릅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